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 신문 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수건입니다. 바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재미있는 연구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죠. 글로벌 헬라인 뉴스 첫 번째 헬라인부터 들어봅니다. South and North Koreans, separated almost a lifetime, reunite briefly. Indian man who woke up on autopsy table dies. Chicago boy, 6, accidentally shoots, kills brother. 3, police. Men are threatened by intelligent women, study finds.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뉴스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첫 번째 소식,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지면에서나 많이 보셨을 만한 장면인데요. 바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소식입니다. South and North Koreans라고 해서 한국과 북한 사람들이 who have been separated almost a lifetime이라고 되어 있군요. be separated라고 하면 헤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분단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lifetime, 거의 평생 동안이나 이산가족으로 지내오다가 reunite briefly. 일단 reunite라고 하는 말은 상봉하다, 재회하다, 다시 만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안타깝게도 잠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산가족 상봉이 잠깐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이야기였습니다. Korean families were brought together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Bring somebody something together 라고 하면 한 자리에 모여놓는 거기 때문에 한국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혹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In North Korea, 바로 북한에서 모였던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었는데요. After decades of separation. sepa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위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단, 그리고 이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떨어져 있었던 그 수십 년 동안의 기간 이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얘기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과연 이산가족 상봉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청진기 같죠? 자, 일단 제목을 보니까 An Indian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죠. 이때 인디안은 미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디안이 아니죠. 인도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o woke up on an autopsy tabl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떠한 남자인가 했더니 wake up의 과거죠.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아니고요. On an autopsy table. autopsy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죠. 부검이라든가 검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검 테이블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CSI 많이 보셨죠? 예, 부검할 때 그 테이블, 침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한 줄 알고 부검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침대에서 깨어난 남자가 결국은 dies, 사망했다라고 하는 AFP 통신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 Indian man, 한 인도의 남성인데요. Who shocked hospital staff. shock, 충격에 빠뜨린 거죠. 바로 병원의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남성입니다. 당시 왜 이렇게 충격에 빠졌나 했더니 When he woke up on an autopsy table. 그렇죠. 부검 테이블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Just before a postmortem was about to begin. 여기까지 좀 길게 잘라야 되겠습니다. postmortem이라고 하는 말,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 보는 단어일 거는 확실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문맥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autopsy입니다. 부검, 검시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검시가 막 시작되려고 하기 직전에 깨어났기 때문에 많은 병원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군요. 그런데 문제의 이 남성이 has died,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보면 주어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긴 주어를 갖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45세의 한 남성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다행히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이 종합병원으로 잘 옮겼어요. 문제는 의사가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래서 검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깨어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앓고 있었던 감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쨌든 사망한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병원 직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기사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더군요. 간이 콩알만해지다 아니면 경기를 일으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Get the fright of one's life 혹은 get the shock of one's life라고 하면 간이 콩알만해지다, 기절초풍할 뻔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A Chicago boy, 그리고 이 6은 6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6살짜리 시카고에 살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인데요. accidentally shoots, 그리고 카마는 and라 그랬죠. and kills his brother.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6살 된 시카고에 사는 남자아이가 당연히 사고죠. accidentally. 사고로 3살 된 자기 남동생이군요. 동생을 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바로 police say, 콜로는 이때 말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경찰이 밝힌 바입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자신문 읽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Chicago man, 시카고의 한 남성이 has been charged with, 여기까지 일단 잘라야 되겠군요. be charged with,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특히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다, 기소가 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 혐의가 바로 child endangerment입니다. endanger가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child endangerment이라고 하는 말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After his 3-year-old son, 3-year-old son입니다. 3살 된 아들이 was shot and killed,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By his 6-year-old brother, 6살 된 형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While the two were playing cops and robbers, 경찰과 물론 강도지만 도둑들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러한 게임을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6살 된 형이 냉장고 위에 있던 권총을 가지고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동생을 향해서 쐈다라는 거죠. 문제는 진짜 총이었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기소되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50개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를 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못 여는 금고에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탄창을 별도로 빼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Men are threatened by intelligent women 이라고 되어 있군요. Be threatened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threaten이란 말은 뭐 위협을 주다라는 얘기니까 be threatened, 위협을 당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by intelligent women이죠. 똑똑한 여자들에게 좀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이 A Study Finds, 한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The Independent라고 하는 일간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지금 뭐 남녀가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갑자기 단체 맞선, 갑자기일까요? 뭐 예정은 돼 있을 수 있겠죠. 단체 맞선을 보는 것을 우리가 A Group Blind Date라고 합니다. 단체로 보지만 서로 누군지 모르고 나와서 보기 때문에 A Group Blind Date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게요. Yet to be released study,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때 to be는 뭐뭐 할 예정인이라고 하는 미래의 예정을 얘기하는 투부정사의 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간될 예정인, 즉 아직도 발간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이 될 예정인 그러한 연구는 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연구라든가 어떤 성명 같은 것을 발간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release란 말도 쓰고요. 그리고 issue라든가 아니면 publish라는 말도 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곧 발간될 한 연구에서는 reports,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that men showed less attraction toward women. 이때 attraction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매력이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만 끌림이라고 할 때도 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끌림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여자일까요? 바로 who outsmarted them. 이때 out 동사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out이 붙으면 목적어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에 있는 타동사입니다. 즉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 여자에게는 끌림이 덜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연구일까요? 그래요. 말 그대로 남자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를 보게 되면 그래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야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만날 기회가 된다면 주눅이 드는 거죠.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꽁무니를 뺀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멋진 여자 앞에서 주눅이 들다 혹은 다리가 덜덜 떨린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 표현은 바로 get cold feet. 말 그대로 발이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get cold feet 이라고 쓴다면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The Global Headline News는 여기까지입니다. South and North Koreans, separated almost a lifetime, reunite brief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in September to hold a new round of reunions of families who had been separated by the Korean War. The reunions at the Diamond Mountain Resort in North Korea are a rare but highly emotional glimpse at the pain the long political divid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inflicted on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 For more than 6 decades, they have been forbidden to exchange letters, phone calls, or emails, much less to meet. While their governments have arranged occasional reunions, they have been limited to a couple hundred people. The hall where the reunions took place echoed with weeping and laughter. 오늘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승원입니다. 바로 이상가족 상봉인데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outh Korea and North Korea라고 해서 한국과 북한은 이라고 되어 있군요. Agreed in September라고 해서 9월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합의였을까요? Agreed to로 연결되는데요. Hold a new round of reunions of families who had been separated by the Korean War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길매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에 읽은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families who had been separated by the Korean War 여기서 구태여 과거 완료로 쓴 이유는 9월 달에 합의할 때까지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 썼는데요. 직역을 하자면 한국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린 6.25라고 하죠. 6.25로 인해서 헤어져 왔던 가족, 즉 families부터 the war까지가 우리말로 하면 이산가족 상봉의 이산가족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써주고요. 두 번째부터 쓸 때는 separated families라고만 써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처음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즉 행사를 열 때는 무조건 hold를 쓰고요. A new round는 새로운 차, 라운드가 몇 차를 얘기해요. The first round of meeting이라고 하면 1차 회담이 되겠고요. The second round라고 하면 2차 회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산가족 reunions, 만남이니까 상봉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reunions,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at the Diamond Mountain Resort in North Korea. 조금 전 우리가 헤드라인 한 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북한에서 열렸다고 했죠. 그래서 다이먼이라고 하는 말이 금강을 얘기하죠. 금강석. 그래서 금강산 휴양소에서 정확히는 상봉소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합니다만 상봉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행사는 are a rare but highly emotional glimpse. 여기까지 좀 잘라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세요. 드물지만 그러나 상당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glimpse, 경험입니다 라고 일단 번역을 할까요? 우리가 get a glimps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살짝 엿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얼뜻 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짧게 경험하는 것을 역시 glimpse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순간의 경험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뭐에 관한 경험인가 했더니 at the pain, the long political divide on the Korean peninsula 여기까지 일단 좀 잘라볼까요? 일단 the long political divide on 우리 한반도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the Korean peninsula 이때 중요한 거 in이 아니고 전치사 on을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한반도의 오랜 정치적인 분단이
has inflicted, 가했던 그런 고통입니다. 어디에 가했던 고통일까요? On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 바로 이산 가족들에게 가했던 그 고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inflict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이 씁니다. inflict damage on somebody나 inflict pain on somebody라고 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다 혹은 고통을 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inflict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the pain,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For more than 6 decades. decade가 10년이니까요. 60여 년 동안이나 그렇죠. 1953년에 우리가 휴전이 되었기 때문에 60년이 넘었죠. They have been forbidden to exchange letters, phone calls, or emai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bidden, 금지된 이란 얘기죠. forbid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이산 가족들은 60여 년 동안이나 letters, 서한, 즉 편지나 phone calls, 통화나 혹은 이메일을 exchange,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어 왔었습니다. much less to meet. 이때 meet은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much less,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While their governments have arranged occasional reun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한 양쪽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남북한 정국 그리고 당국이 arrange는 배열하거나 준비하는 거고요. occasional 이란 얘기는 가끔의, 간헐적인 이란 얘기니까요. 가끔씩 혹은 간헐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주관해 오긴 했습니다만 they have been limited to a couple of hundred people. a couple of hundred, 100에서 200명 정도 되겠죠. 20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hall where the reunions took place. take place는 발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그 홀은 말이죠. echoed with weeping and laughter. echo, 뭐뭐로 메아리치다 혹은 울리다라는 얘기니까요. 울음과 그리고 기쁨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더 뉴스 포커스인데요. 여러분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uth and North Koreans, separated almost a lifetime, reunite brief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in September to hold a new round of reunions of families who had been separated by the Korean War. The reunions at the Diamond Mountain Resort in North Korea are a rare but highly emotional glimpse at the pain the long political divid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inflicted on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 For more than 6 decades, they have been forbidden to exchange letters, phone calls, or emails, much less to meet. While their governments have arranged occasional reunions, they have been limited to a couple hundred people. The hall where the reunions took place echoed with weeping and laughter. 세터민 혹은 탈북자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North Korean defectors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탈북하다라고 할 때 defect from North Korea 혹은 flee from North Korea라고 해서 북한에서 떠나오다 혹은 북한에서 도주하다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럴 때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조금 전에 봤죠? on the Korean Peninsula. 그리고 긴장을 완화할 땐 동사로 ease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면 역시 좋겠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남북이니까 inter-Korean relations are beginning to thaw. 이때 thaw라고 하는 말이 얼음이 녹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빙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EBS 영어 채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